여러분, 텅 빈 냉장고 문을 열고 막막한 기분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채소 칸에는 시들어가는 채소 몇 줄기가 힘없이 누워있고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우유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풍경.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시대에 계란 한 판, 채소 한 봉지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날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고정된 수입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나날이 가벼워지는 현실 앞에서 이번 달은 또 무엇을 줄여야 하나 한숨 섞인 계산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은퇴한 가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의 작은 희망을 되찾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올해 68세가 된 한인 이민 1세대입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은퇴연금과 사회보장연금만으로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월세가 $250나 올랐고 올여름부터는 아내의 병원비와 제 약값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무릎 수술 후 매달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저 역시 고혈압과 당뇨 약을 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막막하게 한 것은 바로 물가였습니다. 예전에는 $100 한 장이면 계란, 우유, 쌀, 채소까지 카트 하나를 제법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바구니의 절반을 채우기도 벅찹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묵직했을 장바구니가 너무도 가벼워 손끝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집 할머니께서 제게 툭 던지듯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푸드 스탬프라고 들어봤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은퇴연금 받아요. 그래도 받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자격되는데 안 받으면 그게 바보지.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움이었을지도요.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연금 받는데 받았어. 소득이 기준 이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 특히 60세 넘으면 기준도 좀 완화된대. 집이나 차는 재산으로 잘 안 보고 생활비가 빠듯하면 다들 신청해. 할머니의 말이 며칠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라는 건 TV 뉴스에서나 보던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호기심에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푸드 스탬프 신청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빽빽한 영어 문장과 끝없이 이어지는 입력 한들이었습니다. 가구원 수, 지난 3개월간의 소득 내역, 재산, 은행 잔고, 차량 보유 여부, 게다가 각 항목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세요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는 거절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기록만 남고 자존심만 구기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그런 걸 왜 받아? 라는 말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키보드 위에 손가락만 올린 채 30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을조리는 한마디. 이번 주는 김치도 못 담그겠네. 그 순간 제 마음속 갈등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근처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지 20분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 댁이죠? 아내분께서 넘어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접수 창구에서 제가 받아든 것은 $1200짜리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보험이 적용되고도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나온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전기세는, 우리 부부의 약값은,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데 며칠 전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받으면 바보야.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푸드스탬프 신청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최근 3개월 소득 증명서, 은행 잔고 내역, 렌트 계약서 사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청구서, 서류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자 온갖 고지서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도 더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눈앞에는 지난주 마트 영수증이 어른거렸습니다. 계란 한 판에 99달러, 우유 한 통에 49달러. 그때의 허무함이 다시 떠오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전화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혹시라도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영어로 된 담당자의 첫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사는 지역 오피스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었고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거절 통보가 오면 어쩌나 밤에 누워서도 인터뷰 때 했던 대답들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한 게 맞을까? 그렇게 피말리는 2주가 흐른 어느 화요일 아침, 우편함에 낯선 로고가 찍힌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옆에는 승인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1일에 부부 합산 $506가 EBT 카드로 충전됩니다. 무려 $500가 넘는 돈이 매달 식료품비로 지원된다는 사실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앞으로 우리 부부를 한 달 동안 버티게 해줄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EBT 카드를 들고 한인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참외 한 박스, 한국 고추장 한 통, 그리고 신선한 계란 한 판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싸서 한동안 사 먹지 못했던 제가 좋아하던 곶감 한 상자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렇게 오랫동안 망설였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 부부가 놓치고 있던 것은 비단 풍족한 식료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푸드 스탬프, 즉 SAP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EBT 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했습니다. 첫째로, 사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동네 마트나 한인 마켓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식료품을 주문하고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장 보러 나가기 어려운 날에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다만 세제나 휴지 같은 생필품, 주류, 담배, 그리고 즉석에서 조리된 뜨거운 음식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EBT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식료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작은 차이 같지만 한 달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이 혜택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셋째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입니다. 푸드 스탬프 수에 자격이 되면 저소득층 유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나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같은 다른 제도를 신청할 때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잔고와 같은 현금성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마다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입니다. 모르는 질문에 애매하게 추측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내용과 다른 대답을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는 6개월마다 간단한 갱신 절차만 거치면 되고 매달 자동으로 카드가 충전되니 생활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EBT 카드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예전처럼 텅 비어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과일과 계란, 신선한 채소와 고기,
이 작은 것들이 채워준 것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이자 삶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걸림돌은 제 마음속에 있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달을 버텼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의 식탁은 점점 초라해졌고 마음의 그늘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주저했을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식탁과 당신의 마음을 모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은퇴 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지 모르는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